오늘 밤 총 입장 수익은 650만 달러를 기록했고 17,343석이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UFC 역사상 역대 4위에 해당하는 흥행 기록입니다. UFC는 역대 1위와 5위 기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좀비 주니어 유, 케빈 홀랜드, 케일라 해리슨, 그리고 메랍 드발리슈빌리는 각각 5만 달러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메랍은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역대 최고의 벤텀급 선수 중 한 명, 어쩌면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션 오말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맞붙는다 해도 메랍이 여전히 압도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메랍을 막을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계속 승리한다면 그의 업적은 자연스레 증명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분명 역대 최고의 벤텀급 선수들과 함께 거론될 것입니다.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와의 재대결 구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한 차례 이겼던 상대를 다시 꺾는 것은 그의 유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이기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코리 샌드헤이건과의 경기가 먼저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케일라 해리슨이 오늘 밤 여성 벤텀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존 존스와 톰 아스피날의 경기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존 존스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밝혔고 필요하다면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UFC 측에서 벨트를 박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바빴거든요? 존 존스는 태국에 있었는데 지금 돌아왔거나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화요일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상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존 존스는 톰 아스피날 대신 프란시스 응가노와 싸우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만약 존 존스가 톰 아스피날과의 대결을 피하거나 챔피언 자리를 내려놓는다면 존 존스가 아스피날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톰 아스피날이 헤비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존 존스가 은퇴를 원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나 다니엘 코미어가 은퇴할 때도 아쉬웠지만 결국 선수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르주 생피에르가 조니 핸드릭스와의 경기 이후 활동을 중단하거나 벨트를 반납했을 때 저는 그에게 챔피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챔피언 벨트의 가치와 회사를 위해 방어전을 치를 책임 말이죠. 그 원칙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 존스도 GSP처럼 체급 챔피언으로서 벨트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 존스는 늘 예상 밖의 행보를 보여온 선수입니다. 모든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패치 믹스의 UFC 경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치 믹스는 다른 단체에서 21승 1패라는 뛰어난 기록으로 전성기를 보내며 마이클 챈틀러나 마이클 페이지 같은 선수들보다도 더 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UFC 무대에서는 일부 팬들이 기대했던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단체에서 정상급으로 활약하던 선수가 UFC로 옮기면 어떤 선수는 바로 빛을 발하지만 어떤 선수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UFC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메랍 드발리슈빌리는 프로모터 입장에서 꿈의 선수인가요? 물론입니다. 메랍은 개성이 넘치고 정말 열심히 싸우며 경기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게다가 그는 올해 챔피언 벨트를 2번 더 방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년에 총 3차례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싸우겠다는 의미인데 대단한 의욕이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는 경기마다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고 오늘 밤 경기력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1년에 대여섯 번씩 싸우고 싶어하는 선수의 마음가짐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예전 복서들은 매주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캄자트 치마에프가 파이트 아일랜드에 있을 때 다음 주말에 또 싸우겠다고 했고 저희가 그걸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케빈 홀랜드 선수도 비슷한 경우였고요. 홀랜드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다음 상대에 대해 웰터급 최악의 선수인 콜비 코빙턴과 싸우고 싶다고 언급했더군요. 네, 재미있는 발언입니다. 줄리아나 페냐는 예측 불가능한 선수인데 아만다 누네스가 페냐와 싸우고 싶다고 하니 그 대결을 추진하실 건가요? 네, 줄리아나는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선수라 그 경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만다가 분명히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대결 성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존 존스의 타이틀을 박탈해달라는 팬 청원 보셨나요?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DM을 보냈어요. 봤습니다. 있잖아요. 저는 항상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의 팬이 있습니다. 그 청원에는 13만 개의 서명이 있었고요. 4억 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우습기도 합니다. 몬트리올에서는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의 타이틀 획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올해 이슬람 마카체프 대 잭 델라 마달레나 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네, 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디어 중계권 계약 일정에 대한 최신 소식이 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언제든 발표될 수 있습니다. 좀비 주니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루킹 포러 파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선수였죠. 그와 계약하게 되어 기쁩니다.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곧바로 다음 단계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경기를 치렀으니까요. 존 존스 첨원서에 서명하셨나요? 아니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경기장을 나설 때 관중석 쪽 펜스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메랍이 퇴장하기 전에 펜스가 무너진 상황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UFC 역사상 25년 만에 두 번째로 펜스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펜스에 매달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높은 옥타곤 펜스가 아니라 낮은 분리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존 존스 선수에 대해 질문입니다. 프란시스 은가누나 PFL이 존 존스의 경기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톰 아스피날과의 대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나요? 톰 아스피날과의 경기가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이 경기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강제로 싸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존 존스가 원하지 않는다면 경기는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싸울 만한 이유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셔 노말리 선수는 같은 챔피언에게 2번 연속 패배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셔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돌아온다면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더급에서 싸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선수 본인의 선택입니다. 존 존스는 톰 아스피날 대신 프란시스 은가누와 싸우는 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존 존스가 은가누와 싸우겠지만 아스피날과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은가누와 계약되어 있지 않고 톰 아스피날이 존 존스의 상대입니다. 아마 은가누와 다시 계약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합격투기의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챔피언들은 5차, 6차 방어까지 성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많은 챔피언들이 2차, 3차 방어 후 패배하거나 은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챔피언의 장기 집권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선수들의 기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존 존스나 앤더슨 실바 같은 선수들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오랫동안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이 스포츠는 확실히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락 같은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몇 주 후면 UFC가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얼마나 기대되시나요? 정말 좋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해서 그곳 사람들에게 UFC 라이브 경기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 밤 UFC 316에서도 처음으로 라이브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관중들에게 UFC를 소개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UFC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볼 때는 TV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UFC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알렉산드레 판토자 대 메랍 드발리시빌리 슈퍼파이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팬들이 보고 싶어하고 충분히 성사될 만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발렌티나 셰브첸코가 최근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장 웨일리와의 슈퍼 매치업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발렌티나 선수 매치메이킹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셨으니 그 경기를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음 경기는 꼭 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화요일에 매치메이킹 회의가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존 존스 선수에 대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존스에게 강제로 싸우게 할 수는 없고 결국 선수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신은 이 사업의 거의 모든 과정을 겪어오셨는데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 존스를 다시 옥타곤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과정입니다. 존 존스는 UFC에 처음 왔던 날부터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네, 확실히 과정이군요. 존 존스나 앤더슨 실바 같은 선수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고 보십니까? 경기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과 협상하는 것이 마치 예술가들을 다루는 것과 같다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죠. 지금 당신의 직감으로는 존 존스와 톰 아스피날의 싸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직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저는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존 존스는 이미 그 경기에 동의했고 제안을 받았으며 수락했습니다. 데이나,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존 존스가 톰 아스피날과 싸우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존이 톰과 싸우기로 했다고요? 네, 존 존스가 톰 아스피날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이 경기는 꼭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 성사될 겁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존 존스가 톰 아스피날과 싸울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희 쪽에서 돈을 제안했는데 존이 거절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저희 공식 발표나 보도자료를 직접 보지 않는 한 그런 소문은 믿지 마세요. 온통 근거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이상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실제 정보는 이런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 그런 드라마 같은 소란스러운 이야기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존 존스는 톰 아스피날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